13장 6절 방향도 함수와 기울기 벡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x와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는 xz 평면의 평이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는 yz 평면의 평이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꼭 이와 같이 xz나 yz의 평이한 접선의 기울기가 아닌 임의의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 방향도 함수라는 것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도 할 겸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 공간 도형에서 어떤 좌표축을 하나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좌표축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공면이 다음같이 그려져 있다고 볼게요. 편의상 이렇게 요런 공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생각하려고 하고요. 이 한 점 P에서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편의상 P'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면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x0, y0, z0로 했을 때 이 점의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y 평면상에 있는 점의 좌표인 P'의 점의 좌표는 x좌표는 x0, y좌표는 y0지만 z좌표는 0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점 P와 그리고 P'을 포함하면서 왼쪽에 있는 평면이 바로 XZ 평면인데요. XZ 평면의 평이하게 얘를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Z 평면의 평이하게 절단한 것을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요 X축과 요 노란색 직선은 서로 평행하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XZ 평면의 평이하게 절단한 평면을 바로 이렇게 표시했고 이 평면과 원래 주어졌던 공면이 Z는 fxy라 보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하얀색 공면과 노란색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을 노란색 커브로 표시를 해본다면 이 노란색 곡선상에 놓이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노란색이니까 이제 편에서 노란색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자,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의미합니다. x0, y0는 점에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왼쪽에 있는 xz 평면의 평이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yz 평면에 평행하면서 점 P와 P'을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와 같은 파란색 평면은 XZ 평면에 평이하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파란색 평면과 원래 있던 Z=fxy하고 만나는 공통 교선은 이 파란색 곡선이고요. 파란색 곡선상의 점 P에서 이 파란색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파란색 접선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YZ 평면에 평이한 상태에서의 접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서 우리가 표시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이것이 y에 대한 편미분 계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살펴본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0, fx0 그리고 플러스 h, y0 마이너스 f x0, y0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y가 변하는 거예요. x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y좌표가 움직입니다. y0 플러스 h에서 f y0 x0, y0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거라서 여러분들 복수 삼아 가볍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아래에 있는 이 식이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x에 대한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각각 노란색 접선은 XZ 평면을 평행한 접선, 그리고 파란색 접선은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처럼 이렇게 특정한 평면에 평행한 그런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점 P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 이 빨간색 접선은 XZ 평면하고도 평행하지가 않고 YZ 평면하고도 평행하지가 않은 접선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표시했던 이 기호표기 바로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앞에서 다 배웠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우리 이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곡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 평면이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XZ 평면하고도 평행하지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YZ 평면하고도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점을 이렇게 자른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 그런 평면입니다. 자, 이 평면하고 이 그림사로 보면 이 파란색 곡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 교선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공통 교선상에 있는 한 점을 P라 놓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X0, Y좌표 Y0, Z좌표 Z0로 하고요. 앞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우리는 XY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P 프라임, 그리고 X좌표를 X0, Y좌표를 Y0, Z좌표를 Z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이 평면 방향으로, 즉 이 하얀색 곡선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그렸던 빨간색 접선처럼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또 다른 점 P하고는 다른 또 다른 점을 우리가 Q라 놓겠습니다. 이 Q점은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서 XYZ라 놓겠습니다. 자, 이 점에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를 Q'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X좌표는 X, Y좌표는 Y, Z좌표는 제로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바닥에 있는 이 XY 평면상에서 점 P'에서 점 Q'으로 보내는 점 P'에서 점 Q'으로 보내는 이와 같은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요 점에서 일로 가는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U벡터로 놔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U벡터는요, 사실상 이 빨간색 접선의 XY 평면에 그대로 그림자를 비친, 정사형 그림자를 비친 그 방향을 나타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얀색 곡선의 XY 평면의 그림자 방향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점 P하고 점 Q에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은 이 U벡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U벡터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U라는 벡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U벡터는 단위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P'과 점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Q'이 요 P'과 Q' 사이 거리가 항상 1이라는 보장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P'하고 Q'이라는 벡터는 분명히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U벡터와 단위 벡터, 즉 이 빨간색 벡터가 이제 단위 벡터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단위 벡터랑 분명히 평행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어떤 한 벡터가 다른 벡터하고 평행하게 된다면 어느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상수배를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P'과 Q', P'에서 Q'으로 가는 벡터는 U벡터에다가 적당한 상수배를 해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요 길이만큼을 곱했다는 얘기니까 요 H만큼의 길이를 곱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U벡터의 성분을 편의상 AB라 했다면 이건 벡터의 스칼라배거든요. 벡터의 스칼라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성원수 모두에다 스칼라배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HA, HB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P'에서 Q'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의 사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위의 사를 내려다본 걸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위의 사를 내려다보면은 좌표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과 Y축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여기가 P'이고 여기쯤이 Q'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벡터는 이 정도 있었더라 볼게요. U벡터 얘네들의 성분은 A, B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U벡터에다 적당한 상수배를 해서 여기서 P'에서 Q'으로 가는 이 보라색 벡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것을 HU 벡터라 표시했죠. 자, 이것을 HU 벡터라 이렇게 표시했었는데요. HU 벡터의 성분이 HA, HB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벡터는 평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의 수평, 이건 X축의 평이한 직선, Y축의 평이한 직선을 그어서 볼 때, 자, 요만큼의 성분의 길이가 HA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의 성분의 길이가 HB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Q'은 X좌표 X, Y좌표 Y, Z좌표는 제로예요. P'은 X좌표 X0, Y좌표 Y0, Z좌표 제로예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벡터의 성분을 좌표를 표시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0고 여기가 HA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성분이 X였거든요. 따라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는 X0 플러스 HA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0였었고요. 요 간격은 HB와 같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좌표와 같아야 되니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Y는 Y0 플러스 HB와 같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같은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잘 볼까요? 우리는 이 빨간색 접선은 마치 이게 지금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상에 접하는 접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곡선 위에 놓이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P하고 Q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도록 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여기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요 간격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간격은 여기서부터까지 간격이 H예요. 요만큼의 상수를 곱했으니까요. 자, H분의 높이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우리는 요 직선축이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P'이 있는 위치, 여기가 Q'이 있는 위치고요. 자, 그림사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벡터가 U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요 축을 요 평면하고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직선축을 편의상 여기는 X축, Y축이라 했으니까 편의상 S축이라 나와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면 S축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자, 이제 그래프가 그림사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점 P 프라임과 Q 프라임은 각각 P와 Q의 XY 평면의 수순에 발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빨간색이거든요. 우리 요만큼의 간격이 그림사로 보면 H라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로축을 이렇게 세로축을 여기가 Z축이라 놓겠습니다. 그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요거의 증가량, 요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S축의 증가량분의 Z축의 증가량. 자, 이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S축의 증가량은 H고 Z축의 증가량은 델타 Z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H분의 델타 Z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 요거랑 비슷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H분의 델타 Z의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점 P하고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것은 H분의 델타 Z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요 Q점까지 함수값에서 P점까지 함수값을 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파란색 곡면 자체가 Z = fxy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점에서 함수값
그리고 요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할 때 그 함수값은 이 곡면 위에도 있어야 돼요. 즉 하얀색 곡선 위에도 있지만 그것은 곧 이 파란색 곡면 위에도 있는 점의 좌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Q'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자, Q'에서의 좌표를 살펴보니까 X는 요거고 Y는 이걸로 표시되잖아요. 자, 그래서 Q'은 X, Y, Z인데 그 점을 대입한 값은 여기가 fxy가 될 것이고, 그리고 P'을 대입한 함수값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x0, y0로 x0, y0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fx0, y0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 xy는 여기 보다시피 각각 x0 더하기 ha, y0 더하기 hb로 표시가 가능하니까 fx0 플러스 ah, 그리고 뭐 ha로 나온 순서대로 쓸까요? ha, 그리고 y좌표는 y0 플러스 hb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xy 같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h분의 델타 z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거의 극한값이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빨간색 접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델타 z와 같이 될 것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b 마이너스 fxy입니다.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이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을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D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첨자를 쓰겠습니다. 요 U벡터, 여기서 이제 요 U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 U벡터, 요 그림사로 보면 바닥에 있는 P'과 P'에서 Q'을 향하고 있는 단위 벡터 U벡터 방향으로의 D는 이 방향도 함수라는 것을 말하는 기호로서 그 약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잠시 여기다 단어를 써볼게요. 디렉셔널 딜리버티브를 해서 그거 이니셜을 따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F의 한 점 x0, y0에서의 요런 기호를 써서 표시할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함수 fxy의 한 점 x0, y0에서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방향도 함수 디렉셔널 딜리버티브라는 말에 약자를 쓴 거예요. 그 약자 써서 D라 표시한 것 뿐입니다. 디렉셔널 딜리버티브, 우리말로 그냥 말 그대로 방향도 함수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방향도 함수는요, 보다시피 방향이 결정돼야만 이 방향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도 함수의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방향도 함수를 새롭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앞서 약속했던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우리 이야기를 쉬웠었지만은 얘네들은요 각각 xz 평면에 평행하고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만 얘기해 줄 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의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만약에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면 U벡터 방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겠죠. 아니면 요 P'이라는 점에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간에 U벡터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 그 벡터 방향으로 얘를 절단했을 때 공통 교선 방향으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그걸 계산할 때는 이걸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이 평면이 예를 들어서 XZ 평면하고 평행하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또한 이 평면이 YZ 평면하고 평행하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평면이 XZ 평면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U벡터가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를 말하거든요. U벡터 이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이거 단위 벡터거든요. 그대로 평이동 시키면 여기 있을 테고, 이 U벡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X축 위에 있는 단위 벡터는 그 성분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U벡터가 A, B가 아니라 앞에서 이제 U벡터의 성분을 A, B로 여기쯤에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A, B가 아니라 만약에 1, 0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특히 U벡터가 만약에 자, 이쪽 X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 요거는 이제 I벡터와도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U벡터가 I벡터와 같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U벡터가 I벡터와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A가 1이고 B가 0이면 이 식을 다시 잘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가 1이고 B가 0이면 이거 0이니까 하나만 하죠. A가 1이면 X0 더하기 H, F X0 더하기 H가 되고 여기가 A가 1이고 B가 0이면 Y0만 남습니다. Y0 마이너스 F 이거 X0 Y0인데 이거 빠졌군요. 선생님이 내려오면서 첨자를 잘못 써놨군요. 정정합니다. 이거 X0 Y0 고정된 점이어야 돼요. 자, 여기도 X0 Y0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F X0, Y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그런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얘랑 똑같네요. 이거 아직 안 지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자,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되는 걸 서로 비교해 보니까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D 여기가 U가 X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 I벡터와 같은 경우에 대한 요 점에서의 방향미분계수 또는 방향도함수로 불려지는 이것은 곧 다시 한번 써보니까 X에 대한 편미분계수하고 같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방향을 결정하는 이 U벡터가 만약에 X축 방향의 기본 단위 벡터 I벡터와 같았다면은 결과적으로 방향도함수의 개념은 X에 대한 편미분계수의 정의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도 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 됐네요. XZ 평면하고 평행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쪽 방향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당연히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이 빨간색 U벡터가 만약에 이제 YZ 평면하고 평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볼까요? YZ 평면에 평행하니까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볼게요. 자, U벡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를 단위 벡터예요. 그대로 Y축에 그대로 평행하게 그어서 여기다가 그어 본다면은 이거 단위 벡터가 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 U벡터가 곧 J벡터와 같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니까 이게 0,1 성분 끝점의 좌표는 0,1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원점이고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는 위치 벡터에서 종점의 좌표를 성분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U벡터가 만약에 J벡터와 같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U벡터가 이번에는 J벡터와 같다면 하고 가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가 0이고 B가 1이니까 주어진 이 극한은 다시 쓰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0 A가 0이에요. B가 1이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바꿨으니까 Y0 플러스 H B가 1이에요. 마이너스 F X0, Y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니까 얘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방향도함수를 나타내는 이 단위 벡터가 만약에 J벡터였다면 그러면 한 점에서의 그 방향도함수의 의미는 곧 얘가 Y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일치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도함수의 개념은 X에 대한 편도함수의 개념과 Y에 대한 편도함수의 개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말 그대로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방향이든 간에 곡면 위의 한 점에서 어느 방향이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항상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향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요약해보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방향도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거예요.
함수 f의 x0, y0라는 점에서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우변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우변의 극한을 좌변처럼 표시하고 이것을 주어진 함수 f의 u벡터 방향에 대한 한 점에서의 방향도 함수 또는 한 점을 딱 대입을 했었기 때문에 방향도 함수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는 방향 미분 계수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식을 약간 변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x와 y의 미분간한 함수이면 f는 모든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가지며 그 방향도 함수의 모양은 오른쪽처럼 바꿔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모양이 결국은 약간의 기호 표기를 바꿔보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자의 첫 번째 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의 첫 번째 항을 보면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b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0, y0도 고정된 한 점이고요. 그리고 방향이 주어지기만 하면 이 방향이 주어지면은 그 벡터의 그 단위 벡터의 성분 충분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x0, y0도 주어진 상수값이고 ab도 어느 방향이 결정되기만 하면 그 단위 벡터를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역시 이 AB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변수 함수는 잘 관찰해 보면 H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놓은 것 뿐입니다. 레슨 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얘를 편의상 일변수 함수 X가 아니라 H라 썼어야죠. 자, 이제 이렇게 H에 의해서 변한다는 뜻에서 GH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GH라고 놓는다면은 그 여기 잘 보세요. X0, Y0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H 값이 0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G0 값, H가 0라면 F, X0, Y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라 하면 자, 그 말을 이어서 써볼까요? 요것이라 하면 요거이므로 그러면 이 방향도 함수는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방향도 함수의 분자 부분을 잘 관찰해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의 첫 번째는 GH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분자의 두 번째는 G0로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약속했던 이 방향도 함수의 정의였었습니다. u벡터 방향으로 f, x, y, x0, y0에 자, 그런데 이 좌측은 f지만 오른쪽은 g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마치 뭐예요? 여기 0은 뭐 빼나 마나지요? b, b, a, a 이런 꼴이 돼 있으니까 b-a분의 fb-fa는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 즉 여기는 함수가 f가 아니라 g로 돼 있으니까 g'0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0와 같아요. 즉 x0, y0는 한 점에서 함수 f의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이 g라고 생각했던 이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원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앞전에서 공부했던 바로 연쇄법칙을 여기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연쇄법칙을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잘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x였었고요. 아까 여기다 썼던 거거든요. 여기가 바로 y였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잘 살펴본다면 주어진 식은 f는 원래 xy가 있었고요. x 대신에 x0 플러스 ha, y 대신에 y0 플러스 hb였었습니다. x는 x0 플러스 ha, y는 y0 플러스 hb 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그때서야 얘네들이 바로 GH가 됐던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함수는 두 문자로 돼 있어요. XY 두 문자로 돼 있는데요. 즉 우리가 트리 구조를 써서 표시해 볼게요. F가 원래 X하고 Y 두 문자로 돼 있었는데 X는 다시 뭐로 돼 있어요? H로 돼 있습니다. Y도 뭐로 돼 있어요? H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체인룰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인룰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DGDH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자, 이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문자 두 개니까요.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고 X를 H, 이게 일변수 함수잖아요. 그래서 dx, dt가 됩니다.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라운드 F, 라운드 Y, 그리고 dy, dh입니다. dy, dh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 라운드 기호 대신에 첨자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라운드 F, 라운드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X를 이게 H인데 잘못 써놨군요. DH입니다. 여기 HH로 되어 있어요. 자, X를 H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A가 되죠. 마찬가지로 라운드 F, 라운드 Y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했고요. Y를 H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B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DGDH는 다시 쓰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을 잘 보세요. 이 식은 결과적으로 기호 표기만 바꿔놓은 것뿐이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다가 이 H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0을 대입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G를 H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0을 대입한 걸 나타낸 거고 그냥 H라 썼다면 요게 다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XY를 써서 표시할게요. DU F XY가 되겠죠. 자,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G'H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식에서 H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G'0가 된다면은 이 밑에 있는 교를 다시 바꿔서 쓸까요? 바로 F, X0, Y0가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이 X 대신에 요걸 썼는데요. H가 0이라면 원래 H였었을 때 이게 그냥 남아있는데요. H가 0이라면 그냥 X0로 바뀌어요. 여기가 fx, x0 마찬가지로 h가 0이라면 y는 y0로 바뀌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그리고 플러스 fy x0, y0 그리고 b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미분계수 값을 계산할 때 한 점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다른 말로 방향미분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방향미분계수 이해됐죠? 자, 이렇게 방향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방향도 함수 값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 배웠던 연쇄법칙을 쓰니까 방향도 함수를 이렇게 편도 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 있는 A하고 B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U벡터의 U라는 단위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U벡터가 그림상으로 위의 사례를 내려다 볼게요. 특히 위의 사례를 내려다 볼 때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U벡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더라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X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요 각이 만약에 세타에 따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Y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직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빨간색 벡터의 크기가 1이에요. 단위 벡터니까. 그러면 삼각비를 적용하면 여기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U벡터의 특별한 경우로서 어차피 벡터는 평이동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U벡터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X성분, Y성분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제1성분, 사인 세타가 제2성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 대신에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양의 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이 방향도 함수 값은 여기서 AB 대신에 우리는 각을 이용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시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볼게요. 자, 이제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미분계수 값은요. 보다시피 fx, x0, y0의 코사인 세타와 fy, x0, y0의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방향미분계수 또는 방향도 함수를 구할 때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이건 정의대로 극한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월등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편미분해서
이렇게 편미분 한 다음에 A를 곱하고 편미분 한 다음에 B를 곱해서 더하면 손쉽게 방향도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의 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각을 이용해서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 그림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이변수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단위 벡터 u와 양의 수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u 벡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a 대신에 이 값, b 대신에 이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이 주어진 상태니까 이걸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방향도 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편도 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편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a 대신에 2분의 루트 3, b 대신에 2분의 1을 대신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도 함수부터 먼저 구합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할까요? 얘네들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8y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방향도 함수를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dufxy, 자, 이것은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3i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fi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y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인 6분의 8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것이 방향도 함수의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대입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값만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1, y 대신 2를 대입합니다. 자, 2를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2분의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2, 8이 16이 되니까 13. 2분의 13이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정돈해보니까 플러스를 먼저 쓸게요. 2분의 13 마이너스 3 루트 3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편도 함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구했던 것을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를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어떤 곡면이고요. 이제 1, 2, 0이라는 한 점이 있죠. x좌표 1, y좌표 1일 때 z좌표 0이 되는 바닥에 있는 이 점에서 이 양의 수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 그 방향으로 절단했을 때 바로 이 방향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공통교선이 있겠죠. 이렇게 공통교선이 평면과 곡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교선이 있는데요. 교선상의 이 한 점에서 이 u벡터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그게 이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제도 이해됐죠? 그래서 방향도 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절단은 평면과 수직평면과 xy 평면의 수직이 되는 평면과 원래 곡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교선상에서 이 평면의 그림자 부분에 해당되는 u벡터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꼴이에요. 방향도 함수란 말의 의미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는 기호 표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이 방향도 함수를 앞에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방향도 함수의 기호 표기를 좀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계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계산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A1, A2가 있고요. B 벡터의 성분이 B1, B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때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또 이렇게 표시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적 기호를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로 그냥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제 A와 B의 도트 이렇게 뭐 이제 점을 찍어도 돼요. 점을 찍어도 되고요. 자, A와 B의 도트 즉 내적을 계산한 것은 제1성분끼리 곱하고 제2성분끼리 곱하잖아요. 제1성분끼리 곱하고 제2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내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방향도 함수 f, x, y라는 것을 앞서 했던 것처럼
아까 여기다 지었던 거 있죠? fxy a와 fy xy b였었잖아요. 이건 마치 뭐예요? A1 역할을 얘가 하고 A2 역할을 얘가 하고 B1 역할을 얘가 하고 B2 역할을 얘가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두 개의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의 내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fx, x, y, 그리고 fy, x, y, 그리고 내적, 그리고 a, b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벡터를 용어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벡터를 우리는 기울기 벡터라 얘기를 할 것이에요. 얘를 기울기 벡터라 하겠다는 새롭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얘를 기울기 벡터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라디안트라 합니다. 그라디안트 오브 f예요. f의 그라디안트. 그래서 이거를 수학 기호로서 grad까지를 써서 이걸 약자를 그냥 하나의 고유의 수학교로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f의 그라디안트 벡터 또는 이제 우리말로 기울기 벡터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gradf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좀 더 간결하게 삼각형을 거꾸로 표시해서 del f 읽을 때 간단하게 del f라고도 읽고요. del f라고도 읽고 또는 나브라라고도 읽습니다. 이 고유의 기호를 나브라라 하거든요. 나브라 F라고도 읽는데 발음하기 훨씬 더 좋은 게 del이라서 보통은 del F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 또는 이 기호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기울기 벡터로서 다음같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이변수 함수를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을 성분으로 제1성분으로 놓고 두 번째 변수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을 제2성분으로 갖는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를 우리는 앞으로 기울기 벡터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용어를 하나 약속한 거예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기호를 다시 쓰면 gradf 내적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위 벡터의 U 벡터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grad 내적 f u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del f 내적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u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예요. 얘도 벡터입니다. 얘도 벡터고 벡터와 벡터니까 내적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방향도 함수를 이 그라디안트 벡터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호 표기의 다양성,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앞으로 얘를 우리는 gradf 또는 del F로 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같이 새롭게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라디안트 F예요. 또는 이제 기울기 벡터 del F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제1성분,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제2성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순서상은 IJ의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성분이 3개 있으면 IJK의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첨자를 쓴 거고 여기는 라운드를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는 기울기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정의했으니까 잘 익혀두세요. 이 기울기 벡터는요.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이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라든가 그리고 기울기 벡터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쓸모가 많은 중요한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기울기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변수 함수가 다음같이 주어졌을 때 del F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네요.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del F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자, 이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제1성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제2성분입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옵니다. 그리고 지수를 X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하니까 Y만 남겠네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사인 독자적으로 있을 때 X만의 함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되죠.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그리고 지수 다시 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기울기 벡터를 구하랬었으니까 del F 0,1을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코사인 제로 1이고요. 그 다음에 Y 대신 1, 2형승 1 더하기 1, 2가 되는군요. 그리고 X가 0이기 때문에 뒤에 거 뭐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0,1에서의
요 기울기 벡터를 계산해 본 결과 그냥 2,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기울기 벡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의 사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공간 공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다음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0,1은 여기쯤에 있거든요. 이 점에서 이 공면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XY 평면상에서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2,0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2,0. 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0,1을 집어넣었을 때 2,0이라는 얘기니까 2,0이 이거잖아요. X좌표가 이거 Y좌표 0이니까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벡터를 평행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시켜서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면 두 개의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유예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공면이 하나 주어졌을 때 특정한 점에서 이 기울기 벡터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인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XY 평면상에서 어느 방향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뭐 동쪽 방향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수가 주어지면요, 특정한 점에서, 물론 이 점의 좌표가 달라지면 당연히 기울기 벡터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 크기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점이 주어지기만 하면 요 벡터의 방향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앞서 설명했던 거죠. 여기 보세요.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같은 말이에요.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방향도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벡터 방향으로의 점 2,-1에서의 함수의 방향도 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선은 뭘 할 것이냐면은 기울기 벡터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같은 순서에 맞춰서 계산할 거예요. 그라디언트 벡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벡터가 단위 벡터인지를 조사를 하고, 단위 벡터 아니면 그 다음에 단위 벡터로 바꿔놓겠습니다. 왜냐면 U가 유니트 벡터의 이니셜을 따온 거거든요. 단위 벡터란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위 벡터랑 내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벡터 잘 보세요. 단위 벡터 아니잖아요. 자, 우선 어느 걸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하든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편의상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V벡터의 크기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V벡터의 크기는 루트, 자, I 앞에 있는 성분의 제곱 더하기 J 앞에 성분의 제곱이에요. 루트 29죠. 이것은 그 크기가 1이 아니잖아요. 단위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아니니까 우리는 V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방향은 똑같지만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위 벡터를 만들 때 이렇게 하지요. 자신을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벡터를 V벡터의 크기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루트 29분의 V벡터의 성분은, 자, 이제 순서상으로 표시할게요. 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뭐 안에다 스칼라비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U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함수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라디언트 벡터, 같은 말이에요. 요거 데레프를 쓰나 GRADF를 쓰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걸로 표시해 볼게요. 데레프를 계산합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을 제1성분, Y에 대해서 편입한 것을 제2성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를 X에 대해서만 편입합니다. 2X 그리고 Y의 3승, Y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미분하면 제로가 돼요. 상수 역할 하니까요.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3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2,-1을 대입한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데레프에다가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2를 대입하니까 2는 4, Y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자, 이제 여기다도 또 대입을 하죠. 2는 4, 3, 12, Y가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8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데레프 벡터를 구했고 단위 벡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방향도 함수를 구하시라는 얘기했으니까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데레프 내적 유니트 벡터예요. 그래서 U 그리고 F, 자, 2,-1이라는 점에서 계산하는 것은요.
자, 이제 마이너스 4,8이라는 이 대레프 벡터를 찾았고요. 내적 루트 29분의 1에 2,5 벡터예요. 자, 벡터와 벡터 사이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적을 할 때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29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은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한다를 썼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니까 4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루트 29분의 32가 뭐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향도 함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도 함수의 의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 벡터 방향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방향도 함수 구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쉬운 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도되는 과정은 좀 처음에는 복잡했었지만 막상 세문할 때는 아주 쉽습니다. 방향도 함수는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하고 단위 벡터를 찾아서 내적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공간으로 확대를 해서 좀 더 추상적으로 3변수 함수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변수 함수로도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약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극한이 존재하는지부터 출발할 텐데요. 의미는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3변수 함수라면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그래프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음 같이 그냥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분의 f x0 플러스 ha, y0 플러스 hb, z0 플러스 hc에서 f x0, y0, z0를 뺀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다음 같이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여전히 방향도 함수기를 쓸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x0, y0, z0는 점에서 변화율의 극한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변수 함수의 x0, y0, z0는 점에서의 u벡터 방향으로의 일단 여기서 u벡터는요. 여기 당연히 그 성분이 단위 벡터의 성분이 a, b, c였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x0, y0, z0는 한 점에서 함수 f의 u벡터 방향으로의 방향 미분계수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이게 x, 이게 y, 이게 z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x, y, z라 보고요. 이들 모두는 x0, y0, z0로 고정된 상수, a, b, c도 어차피 방향이 결정되면 상수니까 얘네들 모두 다 h만의 함수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h분의 얘네들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gh라 쓴다면 얘네들은 뒤가 h가 0인 꼴이잖아요. h가 0이면 x0, y0, z0로 구해지니까 여전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은 g'0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변수 함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체인룰을 적용하면 다음같이 여기에 썼던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3변수 함수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일반화시켜 볼까요? 자, 이제 여기 f를 x에 대해서 전체를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이 있으니까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라운드 f, 라운드 x, dx, dh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dx, dxdh는 a만 남거든요. 그렇죠? dxdh는 a만 남아요.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 한 번 더 써볼게요. 유도되는 과정은 똑같거든요. 자, 트리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f가 있고요. f는 3변수 함수잖아요. x, y, z고 얘네들 각각은 h만의 함수거든요. 라운드 f, 라운드 x, 그리고 dx, dh가 될 것이고 라운드 f, 라운드 y 체인룰을 적용하는 거예요. 연쇄 법칙을 dy, dh가 될 것이고 라운드 f, 라운드 z, dh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라운드 f, 라운드 x, dx, dh에서 자, x를 h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나머지 상수잖아요. a만 남아요. 그래서 얘는 fx, 여기는 이제 변수가 3개라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쓸게요. 여기 a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fy, x, y, z, dy, dh죠. dy, dh는 b가 될 것이고 fz, x, y, z 그리고 여기는
dz, dh죠. z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c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적을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면은 또 역시 이거 줄여서 이렇게 또 보통 쓰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fz 그리고 내적 a, b, 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라디언트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3변수 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는 이렇게 쓰면 돼.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바로 단위 벡터의 성분들이 a, b, c였다면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델교를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델f 내적 유니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3변수로도 확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n변수로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게 될 경우는요, 보통 벡터 표시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런 순서상을 우리가 보통 대문자 x를 써서 표시해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u 벡터 방향으로 자, 성분이 n개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음같이 쓸게요. 예를 들어서 x 벡터를 성분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0 벡터는 x 번호를 붙여 놓을게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이 몇 개 없을 때는 x, y, z만 쓰면 되는데요. n개의 벡터의 성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면은 x1 제로, x2 제로 이런 식으로 xn 제로 이런 벡터를 x0 벡터로 놓고요. 자, 여기 제로가 다 떨어져 나간 건 그냥 x 벡터를 쓸게요. 자, 이제 요 그대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x0 벡터. 일반적인 n차원으로 확대하게 될 때는 이렇게 순서상을 다 써서 표시해도 좋지만 보통 이제 벡터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h가 제로 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h분의 f 여기는 x, y, z잖아요. x 벡터 마이너스 여기는 f x0 벡터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물론 여기 h는 뭡니까 하면 x-x0를 h라 썼다고 보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일반화 시켜 놓을 수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했던 것처럼 체인을 다 적용하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에 동일하게 그라디언트 벡터 내적 유니트 벡터 또는 델f 색깔 구별 없이 그냥 할게요. 유니트 벡터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도 함수를 n차원 공간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n개의 독립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로도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언급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함수를 벡터로 표시한다면 여기 선생님이 아까 이거를 그냥 대문자 x를 썼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좌우를 맞춰주기 위해서 HU 벡터를 쓴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셈을 이용하면은 얘네들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요 벡터들은 다시 쓰면은 x0, y0, z0에다가 h, a, b, c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벡터를 우리가 일반화 시킨 게 x0 벡터를 썼으니까 x0, 그 다음 여기는 h, 이건 단위 벡터를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여기 x를 써놨던 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함수를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유도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그라디언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변수 함수일 때 충분히 그라디언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변수 함수일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기울기 벡터를 구하거나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거 언제든지 가능해요. 자, 우선 A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기울기 벡터를 구하셨으니까 델 F를 구하려고 합니다. F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제1성분, Y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제2성분, Z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제3성분입니다. 자, fx를 계산해 보죠. f를 x에 대해서만 편밀하니까 sin yz가 될 것이고 fy를 계산하죠.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x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집니다. sin 미분하니까 코사인 yz, 얘를 y에 대해서 다시 편밀하니까 z가 나오네요. f를 z에 대해서 편밀하면 x, sin 미분하면 코사인 yz, z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y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울기 벡터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B번을 볼까요?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A번에서 기울기 벡터를 구한 데다가 1, 3, 0의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한 점에서의
기울기 벡터를 구해야 되거든요. 130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0이니까 앞에 거는 0이 되고요. Z가 0이니까 여기도 가운데도 0이 되네요. Z가 0이니까 코사인 제로 1이고 X가 파이 Y, X가 1, Y가 3이니까 여기 3이 됐습니다. 0, 0, 3이 되는 그런 벡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 벡터가 단위 벡터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입니다. 1 그리고 4 플러스 1 이와 같이 돼서 루트 6이 나왔습니다. 그 크기가 1이 아니니까 단위 벡터 아니네요. 그래서 단위 벡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U 벡터를 만듭니다. U 벡터는 V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 버리면 됩니다. 루트 6분의 1이고요. V 벡터의 성분은 순서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 2,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1식이라 놓고 요 2식이라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내적하면 그게 곧 방향도 함수가 돼요. 그라디언트 벡터하고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바로 방향도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벡터 방향으로 F 1,3,0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델 F 1,3,0에서의 기울기 벡터와 유니트 벡터의 내적이거든요.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0,0,3이고요. 내적 그리고 루트 6분의 1이 있었고 점을 찍어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1입니다. 벡터의 내적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자, 내적을 할 때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제1성분 0, 제2성분 0, 제3성분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분의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2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뿐만 아니라 3변수, 더 나아가서 n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방향도 함수가 어떠한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지, 또한 방향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또한 기울기 벡터, 조금 전에 약속했던 이 기울기 벡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기울기 벡터가 왜 중요시 생각하는지를 한번 그 중요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